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온테스크에서 그 이야기한 그 유명한 이게 운동 게이팅이라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온 게이팅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온 게이팅이라는 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행동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걸 게이팅이다. 그래서 이걸 행동, 운동, 모타의 문을 열고 닫고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을 열고 닫는 모타 게이팅이 이게 5억 년 동안 이상 진화되어 왔고 너무나 순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갈 거냐 말 거냐 하다가도 딱 스탑해 볼 수도 있고. 이해됐죠? 예. 그렇게 된 요거를 그대로 누가 훔쳐갔느냐 하면 기억을 게이팅하는 쪽에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요게 이 책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운동 게이팅에서 기억 게이팅으로. 기억이 뭡니까? 우리 생각이죠. 됐죠? 다른 거죠? 운동 조절에서 생각 조절로 진화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는. 운동 조절에서 생각 조절로 스위칭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확장되어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 책 거의 90%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걸 해서 먼저 운동 게이팅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요 운동 게이팅 요 보셨죠? 예. 요거가 여기서 운동 게이팅이 자, 이 구체적으로 이 동물이 심장이 벌떡거리고 허파가 벌떡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움직이는 걸 심장을 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야가 벤트럴 베이가스가 출현했잖아요. 이 벤트럴 베이가스의 사이드 이펙트로 언어가 출현했잖아요. 이제는 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제어하면 되느냐? 언어를 제어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구체적으로 단어를 제어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바로 행동을 만들어내니까네. 이제 됐죠? 그러니까 어른이 뭐 힘들게 안 하고 얘야 물 또 온나 하면 되잖아요. 됐죠? 그게 뭐만 간단한 거예요. 운동 게이팅을 생각 게이팅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위대한가를 지금부터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확실해졌죠. 요거 이제 요게 살라머스입니다. 시상 다 알죠? 시상. 요렇게 됐습니다. 요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걸 요 회로를 하이퍼 디렉터. 네, 하이퍼 디렉터. 요게 디렉터, 요게 인디렉터, 하이퍼 디렉터. 요게 스위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워낙 이 시스템 정확 6억 년쯤 됐어요. 절지동물부터 나왔어요. 아주 초기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출현했고, 이제 5억 년 동안 척추동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쪽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는, 자, 빨리. 먼저, 이 전체 시스템이 일로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하려면 뭔가 드라이빙 하고 싶은 행동이라는 거는, 자, 스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움직임이라는 거는 가장 대전체가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건 아무도 없어요. 목적 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맞죠? 내가 목적 없이 움직이면 한번 해볼까요? 내가 10년 전에 잘했던 강의인데, 내가 지금 한번 흉내내 볼게요. 내가 스님들한테 자, 목적 없는 행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따라오시잖아요. 맞죠? 그 말 맞죠? 내가 말이 스님들한테 그 말 맞죠? 하면서 그 말 맞죠? 이렇게 하면. 청중에 뒤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행동이 정확히 목적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인간이 불가능한 거는 목적 없는 행동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드라이빙 포스가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빨리 할게요. 요거 일어나는 부위가 ACC입니다. 요게 전대상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모든 유기체, 모든 동물이 행동하는 거는 이쪽을 보면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 이득이 있죠. 예. 이득이 비용을 넘어설 때만 행동을 합니다. 맞죠? 예. 이게 모든 동물의 대전제입니다. 이득이 비용을 초과할 때 행동을 해요. 얻는 게 있어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 마이너스 비용을 뭐라 그러냐면, 다시 말해서 이득이 하는 행동이 비용을 능가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겼다 그러냐면 그걸 모티베이션이라 그래요. 예. 모티브. 우리나라 말로
뭐 간단히 의욕입니다. 의욕. 뭐 의욕이라 적으면 돼요.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학술 명칭으로 동기라 그래요.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요. 예, 이것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상황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빨리 할게요. 이쪽에 있는 부위가 뭐냐 하면, 이쪽에 있는 부위가, 그 유명한 해마입니다. 이쪽이 뭐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벤트로미디알 전부 다 프리프론탈입니다. 프리프론탈. 그래서, 뒤에 다시 그려줄게요. 빨리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이 이쪽에 뭘 보내줘요. 이쪽이 뭐냐 하면, 이쪽이 프론탈 폴입니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 되니까. 자, 이걸, 보세요. 내가 이게 가잖아요. 하면서도, 이거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말로 제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캐치했나요? 내가 지금 하면서 내가 의식한 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럴 때를 캐치하셔야 돼요. 본인이 자기 행동을. 이 훈련이 브레인 공부의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해야 돼요. 항상 자기 하는 걸 이렇게, 그걸 내가 이해하는 메타소트라 그래요. 이제 됐나요? 요게 바로 메타사고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내 행동을, 그러니까 내 행동을 뭐가 조절했어요? 내 인지작용이 조절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전문용어 쓰면 안 되는데, 라고 순간적으로 말이 나와요. 그럼 내 조절이 돼요. 네. 메타는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하여입니다. 핵심이. 반드시 어떤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사고는 메타 사고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예요? 공부에.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기억에 대해서 기억을 위에서 내려다 봐야 뭘 할 수 있죠? 그 기억을 평가할 수 있죠. 그래야 이 기억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가치를 매길 수 있죠. 그것을 대부분 실패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한 가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거, 우리가 하는 정신작용, 우리의 기억 전체에 대해서, 그 기억의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추상적 가치라고 그래요. 요것이 일어납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추상적 가치. 요것서 매핑을 해줍니다. 누가?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 이 추상적 가치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적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사회적에서 뭐 종교든 뭐 정치든 뭐든 이렇게 우리 법률 시스템 이거는 금기사항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어떤 걸 하면 상을 주고 벌을 준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추상적 가치를 매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추상적 가치가 들어와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 해마가 들어와요. 해마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했던 이전의 모든 경험 기억이 들어와요. 경험 기억. 일화 기억이라 그래요. 일화 기억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일화 기억이 들어오고 이 추상적 가치에 밸류를 매겼어요. 이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데 밑에 있는데 이게 어디로 있냐면 편도체하고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아까 된 자율신경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배고프고 성욕을 느끼고 이 모든 우리의 본능이 올라와서 가장 위에서 본능의 욕구가 가장 위에서 처리하는 부위가 벤트로미디얼입니다. 이 벤트로미디얼이 이 본능이 쫙 해갖고 저 위에 올라가갖고 우리 기억에다가 온갖 가치를 확 붙여줘요.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어디로 가냐면 프론탈 폴로 가요. 이 프론탈 폴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장기 목표를 정해줘요. 장기 목표. 장기적 목표를 목적. 뭐 부자가 됐든 서울대를 가고 싶든 뭐 도를 깨치든 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뭘 하고 싶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자, 이점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추상적 가치가 얼마나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잘 못한다는 걸 그랬죠.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랬죠. 이걸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패가 끝난다는 거예요. 인지 조절의 가장 어려운 건 시간의 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 기억이 해마를 통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덤뻑 묻어갖고 돼서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이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온 모든 팀들이, 이번에 우승해야 되지 하고 하는 온갖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범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요 상태를 내가 그려줄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자, 운동선수든, 피아니스트든, 수학자든, 정치가든,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욕망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제가 딱 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걸 X축, Y축으로 분리해보면, 요쪽이 시간이고, 요쪽이 뭐냐면 밸류예요. 이 축이 밸류. 가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초등학생이라 해갖고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요게 이제 이 교차로 마디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데는 어디예요? 가장 내가 가야 될 곳은 요거예요.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택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가장 적게 들고 요거에서 곧장 일로 올라가지. 일로 올라가면 요 가치가 높잖아. 시간 적게 들고. 이게 가장 좋지. 그럼 한번 해보라고. 되는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가야 돼. 가장 아이디어한 코스는 요렇게 가갖고, 자, 잘 들었어요. 이거 지금. 요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요로. 이걸 바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 이게 바로 인지 조절입니다. 한꺼번에 못 올라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한 길을, 요까지 가는 최적화된 요걸 찾아갖고 요걸 실행하는 걸 인지조절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브레인, 이제 전체가 전두엽 같으면 요걸 전담하는 브레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전담하는 브레인 영역이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이제 우리는 갑자기 도약할 수 없어요. 요거 있는, 요렇게 된 요거 이제, 요거만 띄낼게요. 요거서 요까지만 모델링 해갖고, 요거만 띄낸 그림이 요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아하, 따라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다 보고 하니까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됐나요? 요걸 딱 떼내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그 유명한 맥락 분리라 그래요. 빨갛게 적어줄게요. 이게 바로 맥락 분리입니다. 인류가 위대하게 된 거는 맥락을 분리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맥락? 자, 내가 가야 되는 거는 요서부터 요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뭐 5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나이를 한순간에 먹을 수 없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내가 제 언어를 처음 공부할 때 이 대목에서 내가 갖고 핀 거예요. 우리 말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언어의 가장 놀랍죠. 한꺼번에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너무나 되게 황당한 말 같았어요. 근데 가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말도, 어하고 또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나 실례를 드릴까요? 근데, 언어는 그런데 시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각은 한꺼번에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시각은 지금 눈은 이 서술의 이 장면을 내 순간에 보잖아. 순간에 전율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문제 올려놔요. 어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서 출현했냐면 언어에서 출현했다는 거예요. 따라섰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그 악보가 뭘로 돼 있어요? 4분음포, 심표, 전부 다 시간의 기호입니다. 8박자, 몇 박자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시간의 기호예요. 시간을 상징으로 옮겨 놓는 게 악보입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보는 모든 문장도 동시에 한꺼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스캐닝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은 언제 출현하느냐면요. 동물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어디서 왔느냐면 정확하게 발음에서 온 겁니다. 발음을 한순간에 딱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순차적 나열의 순서성이 나중에 바로 시간성으로 바뀝니다. 됐나요? 동물은 이 순서성이 약합니다. 동물은 순서의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염소 이렇게 야산에 딱 묶어놓고 저녁에 가면 자기 줄에 깽 몇 개가 앵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안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 감겼던 순서를 기억하기 때문에 역순으로만 빠져나와요. 그 테세우스가 그 미란다 그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게 실로 갖고 해서 거꾸로 나왔잖아요. 역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역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순서가 나온 판에 역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순서 의식에서 시간 의식이 나온 겁니다. 아, 기가 막히다. 이야. 아하. 대단한 날입니다. 참, 예. 여러분들, 이걸 다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하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속에 인간의 감정 정서가 어떻게 묻어놨는가. 그게 바로 이게 지금 추상적 가치잖아요. 이거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갈등 해소하는 이런 관계 없잖아요. 이름을 추상적 가치라 그래요. 그 추상적 가치에 우리는 심지어 목숨까지 걸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위대한 거예요. 추상적 가치요. 예. 그래서 이 추상적 가치가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됐죠? 이렇게 왔어요. 자,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여기까지 가는 50년 걸리는 문제를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 한 단위 한 단위를 띠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맥락에서 부분 맥락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하나를 해결하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요 사각형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그 책의 주제인 작업기억입니다. 그 책은 온테스크는 작업기에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작업을 했길래 이렇게 모든 거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달을 바라보면서 이태백이나 한잔 했지만은 우리 모든 과학자들은 달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 엔진을 로켓을 한번 분해해 보세요. 그 부품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 10만 개를 다 시퀀스를 만들어 갖고 전부 다 분해갖고 시퀀스를 결합해서 설계도를 통해서 탁탁탁탁 해가 간 거예요. 한 채 오차가 있어도 안 돼요. 됐나요? 그게 인지 조절입니다.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인간이 달나라까지 가게 된 게 인지 조절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받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야, 이거 언제 가? 이거 어떻게 됐어? 이 모든 가능성이 있는 이 패스를 내가 다 가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목표, 요 달나라 가는 거. 진짜 어려운 이 목표를 딱 설정하고 목표에서부터 역선으로 분해해 내려온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분해해갖고 봤더니 가장 최적화된 패스를 찾아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최적화된 패스를 찾느냐 하면요. 그 원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로 갈 확률, 여기로 갈 확률, 여기로 그냥 밑으로 그냥 다시 퇴락할 확률, 그 다음에 자기 그냥 수준 그냥 유지할 확률, 위로 도약할 확률이 다 내 앞에 전개되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위로 도약할 걸 택한 거예요. 이어서 이거는 절벽입니다, 사실은. 뭔가입니다. 원리적으로 뭔가입니다.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요서 요까지 가는 걸 습관이라 그래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됐죠? 그러면 요서 요까지 가는 요 행위는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느냐 하면 요거는 반복입니다. 됐죠? 예, 요새 보실게요. 요서 요까지 가는 요게 진짜 핵심이에요. 요걸 반복을 한 거예요. 자, 반복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먼저 반복이 되기 위해서도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맥락에서 그 하나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걸 분리해야만 반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능숙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가는 데는 위가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들잖아요. 수평으로 계속 움직여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능숙하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도약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하면 요거에 브레인적으로 시냅스가 스파인이 계속 생기잖아요. 시냅스가 계속 생기면
요거에서 적어줄게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요거서 적어줄게요. 요 대목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이해합니다. 요렇게 가는, 요걸 반복하면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거 이해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내가 예를 들면, 중학생쯤 돼갖고 방정식 배우고 막 이랬어요. 이걸 반복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미분이 나오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봤더니,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단계를 나눠요. 됐죠? 예. 그래서 아까 순차 나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요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이 브레인의 스파인이, 시냅스가 요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는 겁니다. 힘 안 들이고 합니다. 반복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복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 시냅스, 이걸 뭐라면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가소성이 일어나고, 시냅스 가소성이 일어나면 바로 자동화가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결국은 자동화 된다는, 자동화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단계에 와서 자동화 된 거예요. 여수도. 요것도 자동화. 요게 자동화입니다. 요 단계에 도달한 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에서 요렇게 바뀌는 요 과정을 학습이라 그래요. 학습에서는 반드시 시냅스가 변형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이 내가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반복하는 시냅스에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게 돼요.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면 분갈을 하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잔서방문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연속 상동기관이 두 개 동일한 게 되지면 하나는 독립시킬 수 있다. 다른 거 할 수 있다. 기억나죠? 바로 그 원리에 작용되다 보면 하나가 다른 걸 하는 게 요 위로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하 동문. 이 과정이 50년, 100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한 인생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한 차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이제 원리적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근본이 뭐냐면 맥락을 분리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맥락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할게요. 요거 도달한 맥락은 동일한 과정으로 그 다음 맥락, 더 위에, 더 가치가 높은 맥락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맥락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걸, 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이 세계를 자극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만든 다이그램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친다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이 가지에서 달나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 어디로 갈까? 네. 이걸 택해야 돼요. 대부분 어느 걸 택한 줄 가르쳐 드릴까요? 직장에서 30년 있으면 요 길에서 끝나요. 요까지 끝나요. 요 길에서 만족해. 일로 안 올라가요. 요 30년 요렇게 먹는 걸 요걸 뭐라면 고경력자라 그래요. 근데 결국 전문가는 아니에요. 대부분 90% 사람이 고경력자로 끝나요. 고경력의 정의가 뭐냐면 그 일을,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요. 단, 새로운 일을 맡기면 못해요. 새로운 일을 맡겨갖고 하려면 인지도약을 해야 돼요. 그 인지도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맥락을 띠내와갖고 그 맥락을 반복 수행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공급이 많이 되면 스파인이 많이 생겨갖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됐죠?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됐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게 맥락이 뭐로 되냐면 맥락이 하이라키, 위계적 맥락 구조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요 구조를 뭐라 하면 위계적 구조라고 그래요. 위계적 맥락. 이 말을 그 책에서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위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을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 행로를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결국은, 최고의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사람들. 됐죠? 그 모든 선택은 분기점에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하나 이렇게 달라 있어요. 그러려면
위로 올라가려면 도전을 해야 되죠. 좀 버거운 걸 만나야 되죠. 버거운 걸 만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반복의 힘이요. 자,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이 요까지 오는 요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렇게 오는 걸, 요렇게 되는 요걸, 요때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미래의 일하적 사고, 생각이란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겨울철. 그 미래 일하적 사고. 자기가 그 외롭고 모든 걸 떠나갔을 때,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뭘 되고 싶었는데 회상을 하잖아요. 그게 미래 일하적 사고예요. 우리가 보통 시간에 대부분 것이 그걸 보냅니다. 이번 겨울에는 뭐 좀 좋은 일이 없을까? 내년에는 뭘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계획을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고, 반드시 미래로 향하고 있어요. 출발점이 현재일 뿐이에요. 과거는 아닙니다. 과거는 없어요. 과거는 단순히 없는 게 아니고, 과거 전체는 우리가 20, 30에 기억했던 그 덩어리는, 과거의 기억은 저장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고, 미래를 모델링하는,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억이. 그러나 그 중얼거리는 수는 있는데, 대부분 중얼거리는데, 극소수의 사람이 그걸 달성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극소수 사람이 어떻게 달성하나 봤더니, 중얼거리는 사람은 이 네트워크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행동을 안 옮기는 거예요. 그럼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맥락을 찾아요. 빨리 할게요. 그래서 맥락을 찾으면 그 맥락이 맥락을 불러요. 자, 내가 예를 들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 꼭 목표를 세우면 그 맥락을 따라가고 내 행동이 다 역순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맥락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맥락을 처리하는데, 이쪽에서는 맥락 처리도 해요. 하는데, 이어는 맥락이 칠박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지도만 그리다가 여행 한 번도 못 가는 사람 있죠. 계획만 잡다가 여행 못 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연필 방향만 찍다가 서울 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빠져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이걸 위계적으로 맥락을 연결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맥락 분리가 가능해지고, 분리된 맥락을 반복 훈련을 통해 갖고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이쪽에 워킹 메모리인데, 워킹 메모리는 용량이 제한이 됩니다. 이건 아무나 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정원이 몇 명이냐면 4명 정도예요. 됐나요? 아이템을 4개 이상 못 갖다 놓는다니까요. 이 제한이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대하게 한 겁니다. 4개밖에 못 넣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가장 중요한 것밖에 못 넣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엮는 걸, 중요한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위반하면 감옥 가 하는 그런 거 들어있어요. 그걸 규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죠? 맥락하고 규칙을 넣어요. 네. 교통법규 같은 거. 사기치지 마라. 사람을 해치게 하지 마라. 이런 몇 가지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규칙은 뭐냐면, 사실은 자연을 흉내한 자연의 인과적 구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내일 그쪽에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구체적인 걸 이야기 드릴게요. 맥락 규칙을 갖고 오면, 맥락 규칙 하에서 내가 하고 싶은 최종 그게 목표가 됩니다. 목적. 드디어 목적이 출현하는 겁니다. 자, 됐어. 마무리. 자, 그러면 요거에서 조금 마무리하려면 이제 언어까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빨리 할게요. 요렇게 해갖고, 이쪽에 이 모든 소스는 누가 제공하느냐 하면 기억이 제공합니다. 됐죠? 기억이 제공을 하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쪽에 들어가는 게 PCC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억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요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됐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이 그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인데, 그걸 LTP라, 롱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4, 50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이 있는데, 잘 들었어요. 여기에 들어간 기억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스키마로 되어 있어요. 스키마. 중요한 거.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스키마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선생님들 맥도날드 가면 어떻게 하죠? 주문 다 할 수 있죠. 맥도날드 가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은 서브웨이 가서도 주문할 수 있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스키마의 정한 정의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개념. 내가 그걸 인출했다는 걸 의식도 못 하는데 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거는 스키마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스키마 단계로 올라가면 내가 그걸 사용하는 걸 의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 쓸 때 있어요. 그러면 개념 없는 사람이 뭐죠? 어떤 장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법당에서 찬송가 불러보세요. 그야말로 개념 없는 사람이잖아. 됐죠? 그럼 스키마를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스키마로 작동해. 모든 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스키마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스키마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척두배, 템포럴 로브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다 적어줄게요. IPL, 임페리얼 페레탈 로브. 이게 하두정엽입니다. 하두정엽. 이게 상두정엽. 수프레어 페레탈 로브. 이렇게 되는데, 빨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각각 시그널을 보냅니다. 저장된 시그널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고 야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요거 다 이해하시면 온태스크 90%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뭐가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스키마로 저장이 되어 있고 스키마로 저장된 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적으로 자동 인출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 자동 인출되기 때문에 또 몰라요. 이 자동이란 말하고 또 무의식이란 말이 또 링크되어 있어요. 자동 인출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사실은 기억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하면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이 내가 방향을 이어 그려놓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요게, 그러니까 작업기억을 이렇게 트릭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히려 요 그림 좀 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기억의 게이팅입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기억의 게이팅이 인류를 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작업기억이 어떻게 게이팅이 하느냐, 그거 보여드릴게요. 작업기억의 게이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들어가는 걸 입력 게이팅이라고 그래요. 입력 게이터. 이걸 출력 게이터라고 그래요. 너무 단순하죠? 자, 입력 게이터니까는 이제 그대로 순차적으로 암기할 수 있어요. 입력 게이터는 먼저 클로즈 할 수 있죠. 입력 게이트를 클로즈 하면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가죠. 됐죠? 들어가는 건 기억이니까. 됐죠?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멍청해지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갔을 때를 부르는 이름이 안전하다 그래요. 안정. 이 점이 뭐냐면, 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 하나만 있어야 되지 중간에 옆길을 세면 안 되잖아요. 옆길을 세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 보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어린애들은 그걸로 가버려요. 그러면 차단해야 돼요. 이때는 됐어요? 그러면 이 차단하면 할수록 스테이블라이저가 된다는 거. 목표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됐죠? 좋아,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브레인 전정도입에서 나오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죠.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학습을 하잖아요. 그걸 유연하다 그래요. 자, 빨리 할게요. 그러면 안전이라는 문제하고 유연이라는 문제가 충돌하잖아요. 새로운 거 많이 들어오면 유혹이 많아지고 글로 가버리잖아요. 내가 원래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요게 또 계층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도파민. 자꾸 잊어버린다. 도파민이 이걸 아까 이야기했죠. 이쪽에 투표할 때도 도파민이 결정해준다 그랬죠. 이쪽에 도파민이 이어서 또 나와요. 저 뒤에 시간 없으니까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놀랍게도 찍어줄게요. 도파민이, 이게 지금 내각에서, 도파민이 전전두엽에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가 이게 회로가 있습니다. 그 회로는 안정성을 높여줘요. 근데 선조체에 도파민이 가면 유연성을 높여줘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파킨슨병 환자예요. 파킨슨 환자가 유연하지가 않아요. 움직임이 순발력 안 나와요. 됐나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어텐션. 이 두 개가 높아지잖아요. 안전하고 유연한 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바로 스포츠카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수억짜리 스포츠카는 코너링 콱 틀잖아요. 브레이크 콱 틀잖아요. 스포츠카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브레이크 빨리 탁 브레이크 잡을 때 안전이잖아요. 달릴 때는 코너링 팍팍 해야 되죠. 유연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세요. 잠수함, 스포츠카, 인공위성, 저 위로 올라갈수록 로켓 올라갈수록 이게 두 개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두 개 다 상승해야 되죠. 이해됐나요? 예. 요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납니다. 출력 게이팅은 어떻게 되는가 할게요. 출력 게이팅은 클로즈 하면 뭐겠어요? 이것도 멍청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클로즈 잘 해야 돼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네 가지만 하면 다 이해합니다. 게이팅 음악입니다. 오픈하면 행동이 나오죠. 오픈하면 행동이 나오는데 이때 행동은 바로 이 행동은 맥락을 충실히 따르는 맥락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도구라는 거 느껴집니까? 시절 지전에 안 맞으면 기다리고 때가 오면 노른자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뭐냐? 맥락이거든. 이 맥락이 하이라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해갖고 하나하나 하고 또 위로 올라가고 하나하나 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원리적으로 달성 못할 게 없어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줄까요? 제임스 웹 인공위성이 그 만행경이 프로젝트가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벌써 10년 전에 다 만들어 놔놓고 날짜 안 만들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갖고 우리 다 알잖아요. 소화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선진국들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전한 나라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안정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됐을 때는 놀랍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는 우주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자극 게이팅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로 개인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요걸 해서 마무리 드릴게요. 이쪽에 드릴게요. 개인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빨리.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SM에서 빨리 해드릴게요. 요 몇 강 적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POB. POB는 내일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INS. 예. 그 다음에 TSP. 약자입니다. 네, 빨리 적어줄게요. 요게 대칭입니다. 시메트리. 요게 모듈입니다. 모듈. 요게 시퀀서. 순서입니다. 요건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요렇게 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자연에서 항상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칭을 찾아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했죠. 뒤집어 보라는 게 대칭의 개념입니다. 뭐든지 헷갈리면 뒤집어 보세요. 더 놀라.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내일 주제입니다. 마코프 블랭킷. 그건 뒤에 하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의외로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목욕탕 같으면 이렇게 그립니다. 아이콘은 우리나라에도 통하고 미국에도 통하고 앞으로 다 통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도 다 통해요. 미국이나 앞으로 다 통해요. 그런데 뭐가 안 통하느냐 하면 심볼은 안 통합니다. 제스처는 일부 통해요. 근데 제스처는 뭐 영국 여왕 앞에 뭐 이렇게 했다가 뭐라고 제스처 잘못했다가 그냥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 민족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달라요. 상당히 다른데 이어서 언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구상에. 이거 심볼입니다.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화는 어떤 식으로 왔냐면 우리의 그 기호의 진화는 아이콘에서 인덱스에서 심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심볼을 쓰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어로 쓰라는 거예요. 언어. 됐나요? 이거 간단히.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이야기 이쪽에서 언어 단어의 출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단어는 완벽한 심볼입니다. 됐어요? 심볼을 쓰면 왜 중요하냐면 심볼은 메타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메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사고를 제어할 수 있죠. 됐나요?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메타 감정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제어 조절을 하려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메타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언어는 전적으로 메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메타를 장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 T는 뭐냐 하면, 먼저, T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일 좀 나올 겁니다.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자, 뭐든지, 구름이 꼈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올까, 비가 올까? 가설이요. 구름이 끼었는데 비가 올까, 눈이 올까는 가설입니다. 근데, 자, 실제로 눈이 온가, 비가 온가를 봐야 되잖아요. 봐는 게 테스트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는 바위가 있다 합시다. 우리가 보면 바위는 또 그렇잖아요. 볼륨 있고 입체잖아요. 사실은 뭐 틀렸어요. 우리가 이 감각을 공부해보면 바위를 본다는 것은 바위 앞면밖에 못 봐요. 그렇잖아요. 이 상자가 있다면 내가 보는 건 앞면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부피를 가졌다고 생각할까요? 이거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브레인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앞에만 보고 있는데 뒤도 안 봤는데 어떻게 뒷면이 있다고 아느냐. 상성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뒤로 가면 저렇게 될 거라고 추론합니다. 이 추론이 놀랍게도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게 추론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자 앞면을 보는 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뒷면이 저럴 거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뒷면을 안 가도 돼요. 그림자를 보면 알아요. 됐죠? 그림자를 보면 입체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가봐요. 뒷면을 가요. 다른 예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능동추론이라 그래요. 액티브 인퍼런스 해갖고 능동추론을 연구하는 그걸 메인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로봇 만드는 사람은 이쪽이 그냥 생업입니다. 능동추론이 자 이제 결론해 줄게요. 내일 또 이거 나올게 미리 언지를 드릴게요. 우리의 행동은 전적으로 능동추론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능동추론이 아니고 능동추론의 한 예가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행동한다, 움직인다, 이게 왜 하느냐. 내 감각 입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추론하는, 몸으로 내가 추론하는 과정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테스트하고 뭐냐면 서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서칭.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본다. 서칭.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거. 내가 테스트하고 서칭하는 이 행위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 플레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놀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파민이 나와요. 이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DELL만 하시면 돼요. 자, DELL이 뭔지 적어줄게요. D는 다이얼로그, 대화. E는 뭐냐 하면 이모션, 감정. L은 뭐냐 하면 러닝, 학습. L은 뭐냐 하면 잘 살아가는 생명. 요렇게 영어로, 다이얼로그, 이모션, 러닝, 라이프, 요걸 약자로 적어놓은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기억나죠? 요걸 메타 기억이라 그래요. 아까 요 메타 기억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 기억을 쓰시면 돼요. 네, 메타 기억은, 그래서,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자, 대화, 대화, 감정. 자, 곧 끝납니다. 자, 대화, 감정,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요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덩어리 제가 대칭을 만들어주는 걸 내가 대칭하라 그래요. 그 다음 하산병으로 순서하라 그래요. 그럼 다 돼요. 자,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삶의 아주 궁극적인 대화로 다 끝나요.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먼저 대화를 다 하잖아요. 다 전화를 하고, 그렇게 많이 또 싸워보고, 막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그랬잖아요. 매일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대화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요. 대화는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자기 언급을 해서 그래요. 그 자기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도파민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자기 언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화를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대화는 항상 하면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뭘 얻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대화에는 이득, 대화의 혜택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고 해놔놓고도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데도 나중에 막 목소리 올리고 막 감정 상하는 데 많이 있죠. 그거 뭘 잊어버렸냐 하면 내가 아쉬워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어. 그 되게 그런 일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요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대화에서 또 꼭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적어줄게요. 또 그 말. 제발 그 말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요게 반복입니다. 반복은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중요해요. 또 이 사람은 왜 반복을 할까 먼저 이해해야 돼요. 빨리 이해할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보통 대화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게 특히 전문가들이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반복을 하느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출 비용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 잠깐 마무리하는데 여기에서 기억을 불러올 때 이 원칙이 뭐냐 하면 기억을 어떤 걸 불러오느냐 하면 비용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득은 극대화하는 요금을 불러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알파고하고 이소를 했는데 알파고가 쓰는 전기량이 이소들이 머리 쓰는 걸 에너지로 바꿨더니 8,000배 이상 더 써요. 이거 하디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리나 연산기능을 다 따라가도 궁극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브레인이 궁극적으로 다른 거는 인간의 브레인은 거의 10,000배 정도 에너지를 적게 써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됐나요? 우리 정신작용은 대부분 기억으로 돼 있죠. 기억을 불러줘. 이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이 수억 년 동안 지나하면서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 그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안 드는가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어떻게 불러옵니까? 어떻게 불러옵니까? 간단해요. 기억은 불러오는 게 아무 기억이나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 내 맥락이 없으면 기억이 안 떠오릅니다. 됐나요? 반드시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당님은 해도 굉장히 어려운 목적이 생기면 힘든 분이 어떻게 중얼거린다 그랬죠? 중얼거리는 행위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죠?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기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서칭하는 과정입니다. 됐나요? 이게 거의 우리 척추동물 5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전체적으로 저장한 용도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인출용으로 진화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기억은 인출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됐다. 뒤에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드릴게요. 학습은 기억의 본고장이잖아요? 학습. 공부 잘하는 법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이게 전체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나왔던 거, 학습은 공부를, 지금 우리 다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내가 빨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학습을 잘하려면 학습의 가장 핵심 인출입니다. 압도적으로 인출입니다. 왜 그런가를 증명해 볼게요. 이게 90%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텍스트북에 많이 나와요. 논문도 나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학자들이 측정을 해봤더니 인출, 기억을 불러오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습의 중요한 건 직접 해야 돼요. 직접. 디렉틀리. 현장에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어텐션. 무슨 말이냐 하면 집적하고 평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이 인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걸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이제 전 세계에 좀 뭔가를 이룩한 사람들의 공동 특징 항상 얘기하잖아요. 산책을 한다 나왔죠. 산책할 때 여러분들 책 들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요즘 스마트폰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들어가면 안 돼요. 산책할 때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시간 산책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첩도 안 들고 아무도 안 들고 가면 내 머릿속에서 기억을 불러와야 되죠. 깡그리 꼼짝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밖에 못 봐요. 그걸 1시간, 2시간 불러오는 인간의 유일한 행위가 산책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부터 칸트부터 대부분 대가들은 일생 동안 산책을 합니다. 그 과정이 뭐죠? 전적으로 기억의 인출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인출이 왜 위대하냐 하면 그 기억의 인출은 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직접 되는 거예요. 능동적 학습의 100%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알죠? 학습에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지.
근데 본인이 시험 문제 내는 게 바로 인출입니다. 맞죠? 내가 지금 이거 어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해 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어떻게 할지? 이게 내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초과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 그러냐면, 결정적 지식. 결정적 지식은 초과학습해야 돼요. 결정적 지식은 초과학습하면 이게 뭐냐면 백본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초과학습을 해갖고 이 맥락을 확장해야 돼요. 그 맥락을. 여기서 맥락을 확장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 요거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기억을 인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인출되는가 요거 한번 보세요. 비용이 줄어들고 이득이 극대화되면 요거는 누가 불러오느냐 하면 목적이 불러와요. 요 목적이. 요 기억을 인출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요 목적이 인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인출해요. 근데 대부분 이 목적이 장시간 유지돼야만이 그 유사한 기억을 불러와요. 그래서 기억을 하나 불러오면 그 다음 그 기억을 불러올 확률이 높아요. 맥락이 맥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나요? 그 말은 뭐냐면 불러왔던 그것만 자주 불러올 사건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 자주 불러온 기억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가장 근접하게 요거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서 요까지를 기억을 불러오는 깊이라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쓰는 단어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하는 장점이 뭐냐 하면 곧장 불러갖고 오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온태스크에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 문장이 굉장히 기가 막힌 문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솔루션 기억이 냅답 대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항상 대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억을 즉각적으로 느껴지는데 모든 기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불러왔기 때문에 하인처럼 요 밑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주 불러오는 단어는 가장 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방 불러온다는 거. 불러온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불러오는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는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무슨 작용이 되냐 하면 또 그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 요걸 극복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효과였는데 이쪽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은 또 그 말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정은 자각입니다. 처음에 자각, 그 다음에 조절을 해야 되고, 감정은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표 달아야 돼요. 대화는 호응입니다. 호응인데 자기 언급, 그러니까 전환 반응을 조심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데 요 문제는 요게 왜 어려운가를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는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빨리 할게요. 감정은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이 불이 전파되는 게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그래서 빨리 자각을 해야 돼요. 됐죠?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불을 푸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딱 시작됐을 때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온도를 내리는 방식이 바로 뭐냐 하면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으로 되고 이게 다시 뭐냐 하면 다미주 이론하고 만나요. 자, 1분 만에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뭘 이야기했었냐면 이 전체가 동물이
운동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특히 심장 박동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게 거의 5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등쪽 미주신경 무조건 스탑해요. 위험하면.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출현했어요. 교감신경은 접근 회피를 해요. 근데 사실은 회피가 더 많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꼴딱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면 움츠리면서 뛰쳐나와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특히 이 등쪽 미주가 심장을 억압을 해갖고 심장이 스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배 쪽 미주가 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배 쪽 미주가 야를 풀어줘요. 근데 덤으로 하나 얻은 게 뭐냐 하면 나가는 날숨을 이어서 내뱉는 숨을 조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죠? 운동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심장 운동이든 운동을 조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는 운동성이 진화적으로 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운동성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에 이 단어에는 개념 의미가 붙게 되고 운동성이 붙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이쪽이 스키마로 바뀐 거예요. 됐나요? 이 스키마로 바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을 불러오는데 여기에 추상적 가치가 붙으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거 되고 싶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됐죠? 미래의 일화적 사고 꿈꾸게 되는데 미래의 꿈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 행동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운동 게이팅이라 그래요.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게이팅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쪽에서 말하는 기억 조절입니다. 기억 조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점점 붉어지면서 이쪽 운동 조절하고 이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론 진짜 대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운동의 스위칭, 게이팅 이 기능하고 이 기능이 기억의 게이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냐면 바로 자극기억의 게이팅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이쪽에 자극기억이 되면 이제 그 말이 무슨 자극기억에 들어오면 여기서 자극기억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칠박이처럼 깔려서는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위계적으로 1층, 2층, 3층 수직으로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위계적으로 된 요 한 마디, 요 하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를 해갖고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분리해왔다는 거예요. 됐죠? 요 맥락 분리하는 요걸 고앤스탑 훈련을 했는 운동 조절하고 기억 조절이 운동 조절이 기억 조절로 바뀐 거예요. 운동 조절이 자 적어줄게요. 좀 여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운동 게이팅이 요거로 다 끝납니다. 운동 게이팅이 기억 게이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기억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네. 그렇죠. 이 기억 게이팅이 돼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인지를 조절했다는 거예요. 인지를 조절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우리의 이 목표가 요 과정에 기억 게이팅하고 인지 조절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 목표죠. 행동을 뭘 해야 되냐면 구성적 행동 표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됐나요? 구성적으로 일어났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성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말하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격파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구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이 구성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 조절이란 말입니다. 조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 말할게요. 이래서 우리 인간은 상상을 현실로 바꾼 종이 된 겁니다. 됐나요? 인간은 뭘 통해서? 바로 인지조절을 통해서 인지조절의 구체적 내용이 자급기억의 게이팅 과정이 고차적으로 돼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점점 심층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구조를 밝혀낸 거예요. 네, 그 출발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다미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출발은 운동 조절이에요. 그 흔적이 남아있던 게 요게 스트레이턴 구조의
고 앤 노고가 운동 조절이 기억 조절로 갔다가 그 기억 조절에 바로 자극 기억 조절을 통해 갖고 인지 조절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인지 조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을 이 자극 기억에서 이 목표로 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행동을 구성적으로 표상했다는 말입니다. 그 구성적으로 행동을 표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맥락 분리라고 하고, 그 다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단계로 밟아가 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위계적으로. 위계적 맥락, 그 다음에 맥락 분리. 그래서 요 과정이 바로 위계적 맥락. 위계적 맥락과 맥락을 분리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지능의 인지의 범용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범용 가능한, 뭐든지 적용될 수 있는 지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 출발이, 말, 언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동을 go and stop.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주까지 나가게 됐다. 자, 수고했습니다.